반갑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같이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NCS 적성 마스터학원에서 NCS 직업 기초평가를 같이 학습할 강사 박민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 속에서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OT 시간이고요.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사진 잘 나와 있고요. 저는 박민재라는 강사예요. 현재 메가 공기업에서 NCS 직업 기초평가 전 영역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바른적성 심리연구소라는 건 제가 설립한 연구소인데요. 저와 저의 실장님, 저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온라인 강의도 촬영을 하고요.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오프라인 특강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교재도 출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서 NCS 겸임교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과목을 수업하고요. 수강생들한테 학점도 부여하는 전공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출강하는 학원인데요.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될 거예요. 대전 지역도 지금 준비 중이고요. 2024년 2월 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구미, 대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지역을 수업하는 그런 강사예요. 수업량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300명 이상의 수강생들과 호흡하며 초급자부터 고급자까지 모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셀 마음은 없고요. 그런데 300명은 매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매월 합격자를 배출시키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수강생이 많으니까 매달마다 합격자가 나와요. 그런데요, 제 수업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합격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전설의 강사도 아니고요. 그렇게 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차이를 제가 잘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유도하게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 지역에서 7년 이상 수업을 했어요. 저는 NCS 직업 기초평가가 시작하기 전부터 공기업 적성검사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7년이 넘었어요. 서울 지역 수강생의 성향을 인지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요, 실은 지방에 계신 분들보다는요,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비율이 조금은 적거든요. 그런데 워낙 서울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인원수 자체는 많은 거죠. 절대 수치는 많은 거죠. 상대 수치는 적지만 이런 건데요.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당히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부산 지역은 부산교통공사를 가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바른정서 심리연구소 직원을 통한 다수의 기출문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근거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처럼 중요한 건 없잖아요. 모든 수업을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필활동 볼게요. 아이고, 뭐 이런 책을 제가 출간을 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에 있는 NCS 문제결 능력 및 자원관리 능력 완전 정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제가 출판한 책 중에서 가장 잘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게 중요하죠, 뭐. 서울 박민재 NCS 학원 강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최신 기출 경향을 완벽히 반영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거의 매주 시험이 있거든요. 공기업 시험은요. 그래서요, 제 수강생 또는 저의 직원이요, 매주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시험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기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와 같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거죠. 보시죠. 출제 대행사별 특징을 반영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 요 말씀을 드려보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오픈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시험은요, 출제 대행사가 출제를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오픈이 안 돼요. 그래서 저의 직원 또는 저도 가끔 가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들은 당연히 시험 보러 가겠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정보를 주시거든요. 이렇게밖에 기출문제를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기출문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제 대행사별로요. 그래서요, 출제 대행사별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공기업의 출제 대행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선 가장 비슷한 유형들을 시험 보시기 전에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시죠. 수강생 개개인이 지원하는 출제 기간을 반영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수강 인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대규모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아봤자 50명이거든요. 그래서 각
각자의 그 요구상,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50명이라고 하더라도요, 실은요, 이래요. 한 25분 정도는요, 그냥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25분에 대한 그 요구를 잘 충족시켜 드리면 되거든요. 물론 25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한테 질문하시거든요. 그런 건 제가 이렇게 대응해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요, 50명이라고 하더라도요, 개개인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수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드렸죠. 수강생 기출정보와 연구실 직원 정보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리 한번 해보죠.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드려가지고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출제 대행사별로 기출문제를 잘 확보하고 있고요. 이를 수업 시간에 하고 있어요. 됐죠? 오케이, 요 정도만요. 그다음 두 번째, PSAT형과 모듈형을 모두 반영한 강의거든요. 저를요, 피대통만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메가 공무원에서 7급 PSAT 과목을 제가 전부 다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3과목 전부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피세통 강사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고, 저요. 꽤 오랫동안 공기업을 수업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듈형에 대한 정보도 누구보다 많겠죠. 2개 다 수업을 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PSAT 수업 시 기본 연산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PSAT 출제 경향과 상위점을 반영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피세통과 모듈형 2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피세통부터요. 이 피세통은요, 실제 PSAT, 5급 공채, 7급 공채 PSAT 문항과 NCS에서 출제되는 PSAT가 조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 연산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급 공채나 7급 공채 PSAT에서는요, 기본 연산이 실제 대소비교만만 되는 그런 유형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NCS에서는요, 기본 연산이라고 하면요, 실제 수치를 구해야 돼요. 선택지를 분석해서 범위를 구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조금은 포커스가 다르다고요.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수업을 해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 모듈은 2가지가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학습 자료를 토대로 출제하는 산인공 모듈이 있고요. 이를 토대로 응용한 응용 모듈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요. 실은 이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까지도요, 제가 차근차근 준비해 드릴게요. 산인공 모듈, 응용 모듈 역시 반영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단 이게 중요해요. 수업 상황에 맞추어 시간을 조절하여 진행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은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피세통에 대한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면 모듈을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요, 한 50명 정도가 수업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요, 모듈은 그냥 외울 테니까 피세 더 해주세요. 이러면요, 피세 더 할 거고요. 아니요, 저는요, 피세 웬만큼 됐으니까 모듈에 대한 걸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그 개념을요, 충실히 설명드릴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 이거요. 심화반과 기본반이 있거든요. 기본반은 2개의 반이 있습니다. A반, B반이 있고요. 심화반은 월요일날 있고요. 일주일에 2번 수업으로 NCS 학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잠깐만요. NCS를 한 달에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3달에 몰아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우리는요,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1년 정도의 기간을 학습하셔야 된다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1년 동안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 6일은요, 공부를 하시고요. 1일은 쉬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 정도는 쉬셔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더 효율적인 공부를요. 그럼 이 6일을요, 이렇게 쪼개시죠. 4일은 전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틀은 NCS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더 하시잖아요. 50%인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NCS 50%, 전공 50%. 그렇다 그래가지고 3일, 3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균형이 안 맞거든요. 전공에 대한 공부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4일, NCS를 1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자격증 같은 거 중간에 따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자격증과 어학 점수 다 한 다음에 NCS랑 전공 시작해야 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2년 걸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요. 만약에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한국사는 일주일에 제 생각에 3일 정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줄이셔야 되는 거죠. 즉 얘를 하루로 줄이시고요. 그다음 얘를 이틀로 줄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일 공부하시고요. 여기 3일 공부하셔가지고 한국사를 취득하신 다음에 다시 이 스케줄로 회귀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요. NCS를요. 시험 붙을 때까지요. 2일씩 공부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그 컨셉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보시죠. 시기별 학습 완성이 아니에요. 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신 기출문제를 그러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합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요거 중요해요.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는요, NCS 기초 강의를 굉장히 상세히 찍어놨습니다. 그거를 드려볼 테니까 꼭 수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요, 수업 시간에도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요, 개념과 문제풀이까지 전부 다 해드릴 거지만 이거 제공해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수포자여가지고 겁난다. 아이고, 겁내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포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연산, 분수 비교, 곱셈 비교 등, 그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이용한 조건 명제, 그다음에 문장 독해, 단락 독해 등 기초 독해 모든 걸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을요. 된 것 같아요. 그다음 보시죠. 학습 시간표 구성인데요. 월요일과 일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강의 소개 영상을 찍는 거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NCS 적성 마스터학원의 수강 계획이에요. 자, 뭐냐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요. 심화반을 수강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월요일 날 오시는 거예요. 현장에는요. 심화반 수강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요. 일요일 날은 제가 기본반 수업을 하거든요. 그때는 현장에 오시지 마시고요. 녹화 수업으로 들으시면 돼요. 요거 또는 요거를요. 제가 촬영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잘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일주일을 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기본반을 수강하신 분들은요. 요렇게 하셔야 돼요. 현장에는 일요일 날 오시는 거고요. 기본 A반이나 기본 B반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제 모의고사까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기본 A나 기본 B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중간에 통합 모의고사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시고 꼭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수강 후에 이 모의고사를 보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래야지만 본인의 실력 향상도를 분명히 체크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성적표도 카톡으로 캡처해서 다 보내드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기본반 수강하신 분들은요. 월요일 날은요. 심화반 내용을요. 온라인 줌으로 반드시 수강하셔야 돼요. 물론 이 온라인 줌 시간을 놓치셨어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잘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놓을 거예요. 그걸 들으셔도 되는데요. 웬만하면 이걸 수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심화반은 이거 왜 줌으로 안 해줘? 심화반은요. 제가 생각하는 심화반은 전공에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이에요. NCS가 웬만큼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반 분들도요. 딱 요렇게만 하셔야 돼요. 더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이래요. 학습 기간이 더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보시죠. 전공의 커트라인이 여기 있고요. NCS의 커트라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공을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공을 이 정도까지 보시고요. NCS도 이렇게까지 보셔야 돼요. 이래야지만 붙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요, 전공이 재밌는 분들은 전공만 하시고요. NCS가 재밌는 분들은 NCS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균형이 안 맞아서 저는 NCS는 잘하는데 전공을 못해서 떨어지고요. 저는 전공을 잘하는데 NCS는 못해서 떨어지거든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별로라고요. 그럼 핑계거리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이 조합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심화반 분들도요. 수업 전에요. 심화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장 수업 수강생만 제공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것만 됐고요. 자, 이제 인사드려 볼게요. 저는 집이 서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학원을 가장 먼저 설립을 했고요. 오랫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수강생들이 어디를 지원하고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열심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수강생들의 공공기관 최단기 합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최단기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